99%의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인생의 영순위인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아니요. 저는 행복이 뭔지 알고 있는데요. 그냥 돈이 엄청 많고 몸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잘 살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와 같은 말로 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엄청나게 특이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 건강, 사랑만 있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대부분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행복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 건강에서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쩌면 돈이나 육체적 건강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영향을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의 시간을 살면서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표본으로 하면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많겠지만 제가 제 주변에서 그러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이겠죠. 그 이유는 사람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에는 애초에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언제나 어릴 때부터 본질적인 것을 탐구하려는 특이한 기질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인생을 왜 살아갈까? 아,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구나. 그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A에서 B로 넘어가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며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가? 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복은 삶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그렇다면 만족감은 어디에서 오느냐를 생각하면 그건 인간의 심리, 뇌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도 필요하고 예쁘거나 잘생긴 이성 친구가 있다면 더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신적 건강을 빼놓는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잘 벌고 자신이 만족하는 이성을 만나 건강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정말 원하는 이상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나 돈을 잘 벌어서 회사 퇴사하고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이성 상대를 만나는 것 또한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해서, 외로워서, 자존감이 낮아서, 원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몸이 아파서, 왕따를 당해서, 미래가 걱정돼서, 잘 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서 등등 정말 다양한 이유로 걱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대부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고 내가 원하는 이성 상대를 만나고 몸이 건강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조건은 날 때부터 정말 잘나게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면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의 조건인 돈, 사랑, 건강을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우린 마냥 행복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조건 없이 지금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로 좋겠지만 사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몽상가와 같은 사람이 할 법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IMF 사태가 터져 한순간에 일자리가 날아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거나 3년을 교제했던 이성 친구에게 헤어지잔 소리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누군가가 당신은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납득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지금 당장 아무 조건 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자신의 기준에서 만든 행복의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고, 동시에 그 여정까지 여행을 하면서 과정을 즐기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행을 할 때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의 목적지를 가기 전까지도 여행의 일부라고 보는 것처럼 내가 행복을 이루기 위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과정 자체를 행복의 조건을 이루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마다 모두 각자가 갖고 있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과정도 전부 재밌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여정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오로지 목적지에 도착을 한 상태에서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목적지에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너무나도 피곤한 일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행복의 조건을 완성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족감을 느끼도록 우리 자신의 뇌를 세뇌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결국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뇌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 상태를 개조해야 하죠. 우리가 이러한 정신 건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매 순간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복 조건인 돈, 사랑, 건강을 모두 달성해야 가장 큰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현재 상태의 만족감을 느끼도록 뇌를 세뇌해 언제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당장 행복할 수 있어. 와 같은 정신 승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을 달성하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하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복 조건을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종 겪게 되는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 후회, 초조, 외로움 등의 감정은 사람에게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고할에 신경을 쓰고 자신이 통제가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단 일할밖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 혹은 아무리 생각하거나 고민을 한다 해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많은 신경을 쏟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행복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써야 하는 에너지는 조금밖에 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신경 끄기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오로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여 빠르게 행복의 조건을 완성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상적인 이론을 제시한다고 해서 아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라고 말을 하며 모두가 이상적인 길로 가게 된다면 이 세상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잘나고 성공한 사람들만 남아있겠죠. 이렇듯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내 의지로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마음을 먹기 위해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뇌를 세뇌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방향은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노력하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행복의 임계점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위해 잠깐 마약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마약을 해보지 않아서 그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마약을 하게 되면 돈, 이성과의 잠자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순간적으로는 엄청난 쾌락과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쓰레기,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약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약이 주는 행복 효과가 끝나고 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 불행한, 오히려 마약을 하기 전보다 더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약으로 인해 그 사람은 행복의 임계점 자체가 너무 높아져 버렸거든요. 그 전에는 행복을 느끼는 임계점 최고치가 100이고 원래는 20의 숫자만큼 채웠으면 어느 정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고 치면 이제는 마약을 통해 행복 임계점이 200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전처럼 행복도를 20만큼만 채워서는 소소한 즐거움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날씨가 좋은 날이면 기분이 좋아져서 행복 그릇이 20%가 채워졌다고 하면 마약을 하고 난 후에는
임계점이 2배가 높아져 행복 그릇이 10%밖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예를 들기 쉬운 마약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비단 마약을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돈이 최고야라는 자신만의 가치관 때문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업, 투자를 하고 자산을 1억에서 10억, 100억대까지 계속해서 늘려갔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자산과 함께 행복 임계점 또한 폭발적으로 높아져서 결국 행복도로만 따져보면 월 200만 원을 버는 평범한 직장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100억 자산가가 더 안 좋은 포지션인 것이 이 사람이 만약 중간에 실패를 한 번 해서 자산이 반토막이라도 나게 된다면 겉으로 볼 때는 50억을 가진 엄청난 자산가이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반대로 엄청난 괴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행복 임계점을 최대한 낮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와 동시에 행복 조건의 완성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 행복 임계점을 낮추기 위한 작업을 극단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님들일 겁니다. 저는 종교도 없고 절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스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님들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현재에 만족해야 한다. 괴로움을 없애야 한다와 같은 어느 상황에서도 불행을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조차도 그렇게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한 마음을 얻고자 계속해서 마음 수련을 하는 것일 뿐 어떤 이론적인 것을 깨우친다고 해서 현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인생의 모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유명한 스님조차도 다 늙은 노인이 돼서 돈 한 푼 없는 거지가 되고 자신을 봐주는 이 하나 없는 데다가 모두 자신을 악마라 칭하고 본인이 죽음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다면 그 상태에서도 지금 당장 행복하다거나 평화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적인 요소,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따라 행복도가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스님들이 마음 수련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에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뺏어가는 외부적인 자극들에게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는 것뿐이죠. 그래야 내가 목표로 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더 빠르게 달성할 수 있고 그 목표까지 가는 여정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 행복의 조건들인 돈, 건강, 사랑, 자아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이 모든 걸 이루기까지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만족감을 얻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마인드셋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의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끼는 부분이 모두 다르기 마련이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야 본인 인생에 더 유리한지도 본인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며 내 인생을 위탁하려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의 정의와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는지, 현재의 만족감을 얻으려는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이므로 그게 본인에게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고 하시면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